아셔야죠. 함수란 건 뭐냐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정의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에 각각 대응시킬 때 대응시켰을 때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의 대응 관계라고 하면 되겠네요. 말 자체가 어렵죠? 뭔 말이야 쉽잖아요. 그지? 자, 그럼 보세요. 그 밑에 그림 한번 볼래요? 그림 1, 2, 3, 4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먼저 우리가 대응이라는 말 자체를 아셔야 되죠. 이 대응이라는 말 자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 대응에 밑줄 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원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집합 안에. 그 다음 얘도 이런 원소들이 있었겠죠. 이런 원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는 거, 이 화살표 자체가 뭐다? 대응이란 말이야, 대응. 그치? 근데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니까, 만약에 이 상태야?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왜? 모든 원소에서 얘가 지금 빠졌잖아. 얘도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응이 안 시켜줬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응을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대응은 하나씩만 대응을 시키는 건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왔습니다. x3이 y3에도 가고 y2에도 갔어. 그럼 이때 얘가 함수도 아니다?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함수라는 게 뭐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시킨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말 자체가 어렵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함수는 집합 x와 집합 y의 원소를 대응시킨 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때 얘네들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놈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정의역. 자, 요 놈을 우리가 공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역.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집합 x고요. 집합 y래요. 얘가 1, 2, 3이고 1, 2만 하자. 1, 2고요. 2, 3, 4, 5래. 근데 얘가 2에 대응되어 있고 얘가 4에 대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얘는 정역이 뭐냐면 1, 2죠. 1, 2. 그러니까 여기서 얘 공역은 뭐야? 2, 3, 4, 5죠. 2, 3, 4, 5. y니까 집합 y. 근데 이 선택을 받은 애들 있죠. 집합 x와 대응된 얘네들. 얘네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아시겠죠? 정의역, 공역, 치역,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밑줄 치는 거 일단 미쳐봐요. 그 함수 아래 있죠? 그 함수예요, 함수. 2번, 방가로 2번에 집합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해서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할 때 그 대응 관계 f를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 화살표입니다. 이거 생략되어 있네요. 적어주시고. 됐죠? 그 아래 보세요. 그림 1, 2, 3, 4번 보시면 1번과 2번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가 맞죠?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시켜 놨잖아요. 그치? 근데 3번과 4번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3번은 왜? 대응이 안 된 애가 하나 있죠. C가 하나 있지, 그치? 4번은 뭐 때문에 문제가 돼? 하나씩 대응시켜 놔야 되는데 B는 두 개를 대응시켜 버렸지.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어드바이스 1번, 2번은 뭐 됐고요. 3번 별표 치세요. 3번 별표 치시면요. 그 오른쪽 그림 보세요. 이 함수는 집합 x에서 y로 대응시켜 놓은 함수인데, 그 x의 원소인 스몰 x가 정역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공역은 뭐다? 집합 y인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애 있죠. 선택받은 애. fx. 걔가 치역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됐습니다. 뒤로 가시고요. 그래서 예제 2번 그림이 생략이 돼 있네요. 이거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합 x가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2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y, 즉 공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얘가 이렇게 대응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정의역은 뭐예요? 이 전체죠? 공역은요? 이거지. 치역은 얘네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밑에 어드바이스 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요, 정의역이나 공역을 안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런 말을 안 줘요. 그러면 그때는 안 줬을 땐 뭐다? 그냥 실수 전체의 값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정의역과 공역을 니네한테 직접적으로 안 준단 말이야. 이것처럼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2고 공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1, 2야. 이렇게 안 주면 그땐 뭐다?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인 겁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애들 문제 풀다 헷갈리는 경우 많은데 별표 쳐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줍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대. 이거 함수 표시죠. 펑션 x잖아요. 그치? 3x 플러스 1이래. 이 얘기잖아. 그럼 이 경우 보세요. 내가 정의역, 공역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다 뭐다? 실수 전체란 말입니다. 실수 전체.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정의역,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이 중에서 뭐 1, 2 정수들만 생각해 볼게요. 3 이런 애들만 생각해 볼게. 오케이? 여기 안에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실수 전체니까. 근데 얘네들 중에 1, 2, 3만 생각해 볼게. 그러면 1은 어디로 가야 돼? x에다 1 대입했을 때 치역이 얼마였단 이야기야? f1은 4였다 이 얘기지 지금. 그럼 1은 어디에 대응되어 있다? 4에 대응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그다음 f2는 어떻게 되는 거야? 7에 대응되는 거죠 이렇게. f3은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10에 대응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맞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니네한테 공역과 정역을 안 줬다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공역도 실수 전체구나라고 니가 이해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봐봐. 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니네 지금 요 상태면 봐봐. 우리가 집합 x, 집합 y, 그럼 얘가 정의역, 얘가 공역이잖아. 그지? 맞지? 그런데 니네가 만약에 이런 1차 함수 그릴 거야. 1차 함수 그릴 때 니네 어떻게 그리냐면 처음을 떠올려봐요. 이건 쌤 얘 직선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가겠죠. 이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x가 0일 때 y가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4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얼마야? 7이죠. 이렇게 써놓고 니네가 이렇게 쭉 연결했었잖아요. 그지? 근데 얘가 지금 그럼 그래프를 니네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던 거냐면 얘가 요 놈이 0이고 f0이잖아. 그지? 요 놈이 1이고 f1인 거잖아. 저 x 대신에 1 대입한 값 아니야. 얘가 4가. 얘가 2고 f2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그래프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거냐면 순서쌍의 집합인데 정의역과 치역으로 이루어진 이런 순서쌍의 집합인 거지. 그리고 이때 이 x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 정의역에 속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의 정의는 뭐다? 정의역과 치역의 순서쌍을 다 찍어 나간 거지. 이렇게. 다 찍어 나가서 그려놓은 게 뭐다? 그래프란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함수의 그래프 해가지고 밑에 정의되어 있죠. xfx를 원소로 가진다. 근데 그 x는 어디에 속해 있다? 정의역에 속해 있다. 그지? 맞습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프상에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졌대요. 이렇게 그려졌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 x랑 요 x를 a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a, fa고 여기도 똑같이 a, fa였다는 이야기지. fa가 두 개잖아. 그럼 얘는 함수의 대응 관계에 위배되죠.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는데 얘는 몇 개가 대응돼 있어? 두 개가 대응돼 있잖아.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얘가 함수인지를 판정할 때는 어떻게 판정을 하냐면 y축에 평행한 이런 수직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2개 이상이면 얘는 뭐다? 함수가 아닌 거야.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선 판별법 이렇게 부르는데 뭐 거창한 이름인데 함수의 정의만 니네가 알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하나 또 물어봅시다. 만약에 니네가 원을 봤습니다. 얘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죠. 우리 원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원방정식 이렇게 배우죠. 원함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치? 왜 그런 거야? 요 하나의 x에 대해서 2개가 대응돼 있거든, 얘. 하나의 x에 대해서 2개가 대응돼 있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함수를 봤어요? 얘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죠? 왜? 하나씩만 대응돼 있잖아. 하나의 x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 있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아래 어드바이스 있죠? 함수의 그래프 판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 밑줄 치세요. 함수의 그래프는 오타 있네요. 여기죠.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x는 a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리고 맨 아래 하지만 y축에 평행한 즉 수직선이죠. 어떤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이 도형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오케이. 뒤로 가겠습니다. 예제 1, 2, 3 해보세요. 이상하게 도 나오네요. 왜 하네요? x에서 x로 가는 거죠. 예제 3번. 네. 일단 예제 1번 봅시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함수의 그래프인 건 뭡니까? 몇 번이야? 1번이죠. 수직선 그렸을 때 하나랑만 만나야 되잖아. 그지? 4번 같은 거, 5번 같은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만나죠. 그지? 말이 안 되지? 2번 보겠습니다. A 얼마입니까? 모든 치역의 원소의 합이 0이래. 그지? 그럼 2번 볼게. 봐봐. f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얘 정의역이 마이너스 2, 0, 1이래. 그러면 얘네 치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 f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f0, f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 중에 중복된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 봐봐. 얘네들 중에 만약에 중복된 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중복된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집합에서 중복된 거 2번 연속세? 아니지. 중복된 거 있을 때는 없애줘야 되지. 하나로만 통일시켜줘야 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어떻냐면 f-2니까 얼마냐면 4 플러스 2a고요. 저기다 대입하면 되죠. 얘는 0이고요. 얘는 1 마이너스 a죠. 맞아? 근데 이제 얘가 a 값에 따라서 얘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일단 확인해 봐야 돼. 얘네들의 치역의 합이 얼마라 그랬어요? 치역의 합이 0이라며. 그지? 그럼 다 더했을 때 얼마야? 5 플러스 a가 0이지. 그지?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대입했는데 중복된 게 하나라도 나온다? 그럼 틀린 거지 이거. 그럼 마이너스 5 대입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0,6이죠. 그럼 안 틀렸지?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니네가 얼핏 됐습니다. 네. 아시겠죠? a가 마이너스 5고요. 예제 3번 볼게요. 니네가 함수가 이런 식으로 다항식으로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fx는 x의 양의 약수의 개수야. 이렇게 말로 정의할 수도 있죠. 양의 약수의 개수야. 이렇게 말로 정의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F1이 어떻게 돼요? 1이죠. F2는 얼마예요? 2죠. F3은 2지. 그다음 F4는 3이죠. F5는 2지. F6은 4지. 근데 니네가 신나가지고 그냥 1, 2, 3, 2, 그다음 4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치역은 뭐야? 선택받은 애들의 집합입니다. 그지? 그러면 중복된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나로만 세줘야 될 거 아니야. 중복된 애들은. 이게 치역이죠. 집합. 치역은 그 말 자체가 집합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지? 1, 2, 3, 4니까 얘네 다 더했을 때 얼마야? 10이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오케이. 다 더해달라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함수의 치역 구해달래지? 1, 2, 3, 4죠.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함수가 서로 같다. 즉 함수의 상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함수의 상등이요. 그럼 얘네들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같다고 할 때 그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두 함수가. 이게 기본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모든 대응관계가 같아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함수의 상등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걸 봅시다. 1, 2, 3 다음에 1, 2, 3입니다. 여기 집합 아니 뭐야 함수 F라고 할게요. 그다음 여기도 1, 2, 3 1, 2, 3이에요. 함수 G라고 할게요. 대응관계 안 됩니다. 이거 좀 좋아야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얘는 이렇게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까지는 맞는데 얘가 이렇게 가 있습니다. 두 개 함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틀렸죠? 정역과 공역은 같아요. 맞지? 두 함수가 정역과 공역은 같단 말이야. 근데 뭐가 달라? 대응관계가 하나 다르지. 대응관계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일단 같으려면.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대응관계까지 맞았어. 근데 얘가 여기가 4입니다. 왜 두 개 같은 함수야? 아니야. 같은 함수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의 상등이란 뭐다? 첫 번째, 두 함수의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구나. 얘 정역과 얘 정역이 같아야 되고요. 얘 공역과 얘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관계가 다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밑에 어드바이스 보세요. 두 함수의 식이 같아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뭐 2x라고 합시다. 근데 함수 g가 있는데 얘는 x에서 z로 갑니다. 그럼 이 얘기는 애초에 두 개가 일단 뭐야? 정역은 같은데 뭐가 달라? 공역이 다르지. 정역은 같은데 공역이 다르잖아. 그러면 얘 식만 보고 두 개 같은 함수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식이 같더라도 니네가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정역과 공역이 같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예시 1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역이 0 이상인 함수 fx는 x제곱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gx는 어떻냐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gx인데 얘는 식이 두 개 같습니다. x제곱으로. 그치? 두 개가 어때? 정역이 다르죠? 다른 함수란 말이야. 맞지? 그럼 한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아래 보세요. fx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차 함수를 기점으로 해서 y축 오른쪽에 있는 것만 살아남았을 거고 gx는 2차 함수를 기점으로 해서 y축 왼쪽에 있는 애들만 살아남았겠지. 두 개가 딱 그래프를 그려봐도 어때요? 다르죠? 이 함수 같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맞지? 근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 또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그러면 그때는 어때? 같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 아래 보시면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두 함수. 즉 뭐야?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같지? 그지? 그러면 얘 두 함수는 같을까? fx는 절대값 x고요. gx는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니네는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옆에 적어봐. f-1이랑 g-1이 같은지 f0이랑 g0이랑 같은지 f1이랑 g1이랑 같은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지. 나머지는 니네 확인할 게 없어. 정의역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맞아? 그럼 다 같아 안 같아? 다 같잖아. 그 세 개가. 그지?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함수인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헛소리 하는 친구들이 갖고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쌤 절대값 x는 왼쪽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고 x제곱은 오른쪽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어떻게 두 개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이게 두 개가 다를 때는 어떤 경우냐면 정의역이 언제인 경우? 실수 전체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가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만 제한이 되어 있잖아 지금. 그때 한해서는 같은 함수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같은 네. 함수예요? 그 두 개요? 아니요. 같은 함수 아니죠. 실수 전체일 때는. 근데 지금 얘는 이거 빼야지. 점 3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냥. 아니 봐봐. 지금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잖아.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래요.
이때 f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절대값 x, 그 다음에 g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x제곱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그러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일 때는 내가 fx를 그려보면 여기다가 점만 찍히죠. 0일 때 0, 1일 때 1, 마이너스 1일 때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gx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점만 찍히지.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이렇게. 맞아? 이 경우에는 어때? 같은 함수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실수 전체래? 그럼 실수 전체면 얘네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순서성을 네가 다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다 연결했을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점이 아니라. 이때는 어때? 다른 함수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예제 4번. 미안합니다. 예제 5번 오타 있네요. 네. 지우시고요. 예제 4번 보세요. 예제 4번 보시면 얘랑 같은 함수를 모두 골라달래잖아, 그치? 그럼 정의역은 0과 1로 지금 공통이라는 이야기고 공역은 말이 없죠. 그럼 공역은 뭐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랬을 때 니네가 확인할 건 뭐냐면 0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는 애 찾아주면 되죠. 그 0 대입했을 때 0 나오고 1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는 게 기억, 니은, 그지? 두 개잖아요. 디귿은 0 대입했을 때 1 나오고 1 대입했을 때 0 나오죠. 거꾸로입니다. 그럼 기억, 니은만 맞겠죠. 맞습니까?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는 1대1 함수는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른 겁니다. 명제로 얘기할 수 있죠.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요게 성립하는 함수가 1대1 함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죠? 함수는 맞습니다. 근데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왜? 정의역이 다른데 치역이 같아, 얘는. 1과 3인데 치역이 2로 똑같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죠. 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왔습니다. 1대1 함수야 아니야? 맞죠? 만약에 얘가 여기 4가 추가됐어. 1대1 함수야 아니야? 맞습니다. 치역과 공역이 다를 뿐 얘는 1대1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죠. 그리고 봐봐. 이 명제가 성립한다 그러면 니네 뭐 배웠어요? 대우 배웠죠, 대우. 대우 배웠죠. 그럼 대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치역이 같으면 뭐 해야 된다?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아이고.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치역이 같으면 1로 많이 같아. 그러면 정의역도 2로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얘한테 가는 애가 하나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어떤 조건까지 추가가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거죠. 1대1 함수에다가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되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아까 내가 보여줬듯이 만약에 자 얘는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아니죠. 왜? 공역이 1, 2, 3, 4고 치역은 1, 2, 3이야.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지. 얘는 1대1 함수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얘는 뭐야? 1대1 함수의 조건까지 만족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죠. 공역도 1, 2, 3, 치역도 1, 2, 3이잖아.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1대1 대응 함수가 좀 더 까다로운 놈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얘네들의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1대1 대응이 여기 안에 있고 1대1 함수는 이 바깥에 얘를 포함하고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1대1 대응보다 1대1 함수가 좀 더 포괄적인 거잖아. 1대1 대응이 좀 더 까다롭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모든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다. 맞아 안 맞아?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얘가 얘 부분집합인데. 맞아요?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맞죠?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밑줄 먼저 치워가겠습니다. 그 1대1 함수 있죠? 1대1 함수의 그 밑에 정의 있죠? 정의.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그치? 맞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 보겠습니다. 1대1 대응 보시면 1대1 함수이고 옆에 조건이 하나 추가되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 조건 하나 추가되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겠습니다. 1대1 대응이 조금 더 까다로운 개념이니까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맞아 안 맞아? 맞죠?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맞죠? 근데 거꾸로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다. 틀리죠? 요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으시면 되잖아요.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인 거 맞는데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인 건 아니죠. 그치?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뒤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한번 떠올려 보면, 봐봐. 이차 함수라고 합시다. 야, 얘가 1대1 대응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니네가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일단 요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먼저 1대1 함수의 조건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지? 치역이 같으면, 치역이 같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치역이 같다는 이야기? X축과 평행한 이 직선과 만나는 요놈의 치역과 요놈의 치역은 같겠지. 그지?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해봐. 그럼 얘가 만약에 A, 얘가 A, 3이고 얘가 B, 3인 거잖아, 여기가. 내가 봐. 치역이 같은데 정의역이 어때? 다르지? 그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치역이 같은데 정의역이 다르잖아, 얘.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러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니네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런 수평선을 긋습니다. 맞죠? 이런 수평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2개 이상이면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함수를 판단하는 것과 1대1 함수를 판단하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정의에 근거해서 가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수직선이었잖아. 그지? 왜? 함수의 정의가 뭔데? 정의역에 속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거잖아. 하나씩만 만나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치역이 같은데 정의역이 2개가 됐다는 이야기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란 이야기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수평선 판별법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줄 치는데 뭐라고 밑줄 치냐면 일단 그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첫 번째 줄이에요.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공역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A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평행한 임의의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면 이 그래프는 1대1 대응의 그래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X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치역이 같은데 정의역이 달랐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번 보세요. 함수의 판별법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직선을 이용하죠.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대1 대응의 판별법은 어떻게 한다? 수평선을 이용합니다. 그지? 얘가 1대1 대응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그다음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했는데 얘가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 그럼 얘는 그냥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겁니다. 알겠죠? 뭐 알아만 두세요. 문제 풀 때마다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역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 전체라 그랬죠?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가 정역입니다. 근데 공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치역이 공역이겠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치역까지 몰라.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아니, 실수 전체겠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음, 그 밑에 어드바이스 별표요. 연속이란 말 자체는 함수의 연속하고 그냥 수투 때 배웁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적어 놓으면 돼. 1대1 대응 함수는요, 그 공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네, 올라오세요. 1대1 대응 함수는 공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여야 됩니다. 저 옆에. 증가 함수이거나 감소 함수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대요. 어떤 함수가.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지? 맞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빵꾸 뚫렸대요.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지. 여기서 지금 쭉 그렇게 가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공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공역은 뭐야? 실수 전체죠. 근데 치역도 실수 전체가 될 거 아니야. 1대1 대응을 하려면. 근데 여기 중간에 어떻게 돼 있어? 빵꾸 뚫려 있지. 그럼 빵꾸 뚫렸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일단. 맞습니까? 빵꾸 뚫렸으면 안 되고, 만약에 얘가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여긴 빵꾸 뚫려 있고, 여긴 막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치역이 어디가 비어? 요 사이가 비지.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대1 대응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연속인 함수.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연속인 함수이면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여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고요. 문제 풀 때마다 알려주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상수함수 매우 간단합니다. 상수함수는 뭐냐면요.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그 대응 관계가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역이 그냥 하나야. 집합 하나. 그러니까 원소 하나.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예시 왼쪽 보이죠? 정역은 1, 2, 3인데 공역도 1, 2, 3이야. 그치? 근데 치역이 하나로 몰빵되어 있죠. 그럼 얘를 니네가 그래프로 그려봐. 어떻게 그려져? 1,2, 2,2, 3,2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얘는 이렇게 일직선, 이런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죠. y는 뭐 3이라는, 뭐 y는 2인가? 2라는 이런 상수함수죠.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상수함수의 정의는 뭐다? 치역이 그냥 하나로 몰빵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냐면 치역이 정역이랑 같은 놈입니다. 치역이 정역과 같은 놈. 그럼 걔를 식으로 써봐. 그럼 어떻게 써지겠어요? fx는 x 이렇게 써지겠지. x가 들어가서 나온 치역이 정역인 x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요. 어드바이스요.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중간에 끊긴 거 없이 쭉 이렇게 가버리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오겠죠. 옆에 그려놔요. 상수함수 그래프.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1,1, 2,2, 3,3 뭐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럼 걔네들이 연결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어? y는 x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y는 x. 맞습니까? 옆에 그리시면 됩니다. 그냥 꼭 y는 x여야 돼. 네, 항등함수는 그겁니다. 정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는요. 네. 자, 근데 밑에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주의하고 1번 보세요. 얘는 정역이 0보다 작을 때는 치역이 1로 몰빵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치역이 2로 몰빵이지. 그죠? 그래프 그려봐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정역이 0보다 작을 때는 1로 몰빵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그다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돼 있지 지금. 그럼 이런 애를 보고 니네가 x축에 평행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얘는 상수함수가 아니에요. 상수함수는 그냥 일직선입니다. 그냥 중간에 이렇게 끊긴 거 없이요. 아시겠죠? 그지? 네. 엄밀히 따지면 얘는 치역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죠. 1이랑 2. 그지? 네. 밑에 아까 내가 상수함수의 식은 fx는 c,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식은 fx는 x 이렇게 얘기했잖아. 동그라미 2번, 3번 밑줄 쳐놔봐요. 상수함수의 식이랑 항등함수의 식이 꼭 그 경우인 경우는 언제인 경우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만입니다. 아까 그 어드바이스 보세요. 어드바이스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라고 되어 있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일 때는 항등함수가 fx는 x, 상수함수는 fx는 c 이런 식인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봐봐. 2번 보세요.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랑 1입니다. 근데 fx는 만약에 절대값 x래.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1이고 1이 들어갔을 때 1이잖아. 그게 상수함수 아니야. 상수함수 맞지? 맞죠? 1로 몰빵이잖아, 치역이. 그 다음 3번 보세요. 정의역이 0,1이래. 그럼 x제곱이래, 식이. 0 들어갔을 때 0 나오고 1 들어갔을 때 1 나오지. 얘도 항등함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까 말했던 fx는 x, fx는 c 이런 식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뭐가? 정의역이. 그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었을 때 니네가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됩니다. 얘가 상수함수인지 항등함수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6, 7, 8, 9, 10 할 겁니다. 근데 7번 별표 쳐놔요, 일단. 해보세요. 자, 예제 6번은 쉽죠? 답 뭡니까? 1대1 대응 함수 찾아달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뭐예요? 말해봐. 말해봐. 3번이죠? 4번은 왜 안 돼요? 수평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는데요? 했을 때 얘 왜 안 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애초에 함수가 아니에요. 수직선 그어봐. 2점에서 만나잖아. 얘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죠. 4번은 안 될 거고 3번만 되겠네요. 그치? 3번은 함수이면서 1대1 대응이까지 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예제 7번 보겠습니다. 별표 치고요. 얘가 지금 말뜻이 뭐냐면 정역이 마이너스 1이랑 1입니다.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는 요 모든 실수가 이 정역입니다. 그지? 요 모든 실수가. 맞죠? 다음 공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부터 3입니다. 0부터 3 사이에 있는 모든 얘네가 다 공역입니다. 그지? y는 ax 플러스 b, 아니 그러니까 fx는 ax 플러스 b잖아요. 그럼 얘는 니네가 어떤 식으로 얘가 그래프가 나올 건지 예상이 가능하냐면 1차 함수잖아요. 그지? 그 얘는 뭐야? 직선이겠네? 예상이 가능하죠. 근데 얘가 a가 0보다 작대. 그럼 얘는 어때? 감소함수죠. 우하향할 거 아니야. 감소함수죠. 그럼 얘가 봐봐. 만약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1대1 함수인 건 맞는데 1대1 대응이 안 되죠. 왜? 공역은 여기서부터인데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치역은 아니 미안해. 치역은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공역은 여기까지 다 돼 있죠. 다시. 자. 치역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 여기까지밖에. 그지? 치역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면 치역이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근데 공역은 어디까지 가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는 이제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여기. 요 끝자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디까지 와야 돼? 요 끝까지 와야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정역이 마이너스 1일 때 치역은 얼마야 된다? 제일 커다란 거 3. 그 다음에 정역이 1일 때는 얼마? 0 이래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고 a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얼마? 2분의 3.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래서 두 개 곱해지면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별표 쳐놓고 기억해 주세요. 이거.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a가 0보다 크답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얘는 우상향하는 증가함수겠죠. 우상향하는 증가함수일 거 아니야.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출발해서 얘가 정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치역도 커져야 되는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맞아? 그럼 이때는 정역이 마이너스 1일 때 치역이 0이어야 되고 정역이 1일 때 치역이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치역과 공역이 같잖아. 그지?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네. 다음 8번도 봅시다. 뭐야? 주먹 꺼지네. 자, 8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래요. 근데 얘가 지금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치역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다.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정의역이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a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얘는 그릴 수 있잖아, 니네가. 얘는 그릴 수 있죠. 그럼 얘가 0,1 해서 이렇게 와 있겠지, 지금 얘가. 그죠? 근데 봐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정역과 공역이 따로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죠. 그치? 그러면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 공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겠지. 맞지? 그리고 공역이 따로 안 주어져 있으니까 공역과 치역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치역도 실수 전체의 집합이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봐봐, 얘가 1차 함수인 건 알겠는데 직선일 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그럼 얘는 공역은 실수 전체지. 공역은 실수 전체잖아. 근데 치역은 어떻게 돼? 이거 이상인 애들만 치역이지. 요 값 이상인 애들만 치역이잖아. 맞아요? 얘가 여기가 지금 0,1이잖아. 얘네들의 y값이 다 어떻게 해도 이 좌표들의 y값이 다 1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안 되지. 그럼 이때 얘가 1대1 대응이야, 안 돼? 1대1 대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일단 애초에. 맞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치역이 실수 전체여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최소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와줘야 되지. 그래 계속 내려가서 치역이 계속 실수 전체일 거고 얘도 올라가서 실수 전체겠지.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랑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요 사이에서만 이렇게 놀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요 사이에서 놀아야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서 논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A가 어때야 된다? A가 0보다 커야 되죠. 우상향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0이면 돼, 안 돼? A가 0이면 돼, 안 돼? 야, A가 0이면 얘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야. 봐봐. A가 0이면 얘는 그냥 1이지, 1.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A가 0보다 큰 게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별표요. 얘도 맨날 나옵니다. 이거 지울게요. 보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근데 걔네들 중에서 얘가 항등함수가 돼야 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X가 들어갔는데 이 식에 따르면 이게 뭐야? X제곱 마이너스 6X잖아. 그치? 맞지? X가 들어갔을 때 이 치역이 이거잖아.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X가 들어갔을 때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되지. 그럼 얘랑 같게 만들어주는 X값만 항등함수가 되겠지. 돼요? 그럼 봐봐. 요걸 같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요 2차 방정식의 근, 즉 0이랑 7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봐봐. 만약에 정의역이 0이고 정의역이 7이고 정의역이 0, 7이야. 그럼 얘네들에 한해서는 얘는 항등함수야, 아니야? 항등함수가 맞지? 얘네들에 한해서는 fx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6x라 그러면
얘일 때는 0이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 0이 나왔지. 얘일 때는 7이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 7이 나오지. 얘일 때는 0이 들어갔을 때 0, 7이 들어갔을 때 7 나오잖아. 그럼 이거에 관해서는 얘는 항등함수가 맞지. 맞아? 그러면 이거를 항등함수가 되게 해주는 집합 x의 개수니까 이게 정의역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지금 몇 개? 세 개죠, 세 개. 맞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상수함수는 치역이 다 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값이 내가 C라고 할게요. 그 값을 C. 그걸 10개 더했더니 30이란 이야기잖아. C가 3이죠? 그럼 3으로 몰빵되는 상수함수였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그걸 20개 더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얼마겠어요? 60이겠죠? 맞아요? 네. 잠깐 쉬었다가요. 문제 풀겠습니다. 쉬세요. 한번 쭉 복습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